고세를 뺏겨오는 건 아니고 그러한 정도의 국가의 역할, 국가가 가족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은 자기 자식이 누구 조금 못났다 해가 그 새끼 밥 공격합니까? 뭐 요새 뭐 생후 29개월 된 애 영화를 때려가 죽이고 밥 안 먹이가 죽이고 뭐 별 악독한 게 있지만은 그 내지인 거 대부분은 부모라는 거는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약하면 더 보살피잖아요. 그게 국가가 할 역할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그 역할을 합니까? 우리 사회에 아프고 배고프고 자살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통계적으로만 봐도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 상태에 있어요.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 한 700만 되죠. 비정규직 또 700만 되죠. 그 중에 돈 좀 있는 새끼들 빼고 나면 한 1000만 명 정도는 지금 곧 죽을 상태에 있다고.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이 제가 한국 사회에 크게 구분을 이걸 왜 했냐면은, 우리가 뭐 복지국가 뭐 이야기하면은 뭐 아직 우리가 안 됐다고, 지방자치제도 안 됐다고, 그런 거는 그 핑계고, 그건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때부터 국가 철학이 있었으면은 국가의 틀을, 재헌헌법을 그대로 가고, 그 공유제 이런 거 사회주의 제거하지 않았을 건데, 그 다음에 박정희가 제일 문제거든요. 박정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영남대 최재천 교수가 쓴 알몬 박정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박정희의 내면의 깊이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서 박정희를 해부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야기, 박정희에 대해 이야기 쉽게 되어 있는데, 박정희는 어머니한테서 그 어머니가 50 넘어가 나가 애를 떼려고 수십 차례 뭐 뛰어내려고 간장을 사발 먹고 뭐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계속해서 생존 자체가 최고의 목표는 아기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존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아주 악독하고 똘똘똘 뭉친 사람으로 자라고, 그래서 박정희가 자라면서도 이 어떤 원칙이나 의리 이거보다는 자기 생존에 자기 이익에 관계되면 언제든지 버리거나 다른 길을 가는 걸 많이 택했잖아요. 만주 대구 사관학교 나가지고 일본 만주 문관학교 갔다가 일본 사관학교 가는데도 그 실습까지 써가지고 가고 뭐 이 짓을 하는데, 그래서 박정희 내 구조는 자기 출세, 자기 생존이 전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큰 틀의 세계를 본 눈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가 그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관료를 동원했을 때 이 사람이 독일도 가보고 했으면은 그런 나라의 시스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은 대한민국의 틀을 그렇게 깔아야 되는데, 박정희는 자기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몰리기 싫어가지고 더 반공을 북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박정희 때 무슨 뭐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뭐 수출 많이 하고 외형 실적은 분명히 많이 했는데, 그는 그 시대에 우리 같은 나라는 전부 다 그 이상 했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대전 후에 전후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니까, 미국은 자유진영을 패를 딱 묶어가지고 블록 만들어가지고 그 엄청나게 때려갔다가 뽑았잖아요, 돈을. 유럽에 수천만 달러, 우리도 미국 원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큰 거예요. 그리고 독일도 완전히 망가진 데서 지금 세계 최고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때 우리나라만 성장, 고도 성장하는 게 우리보다 더 큰 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박정희 그 평균작을 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박정희가, 우리가 그럼 해방 후에 왕조 체제면은 뭐 왕이면 괜찮은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 하면서 박정희는 권력을 사유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통치자금 해가지고 주머니 재벌 뭐 갖고 온 거 던져주고, 이게 전두환 노태우까지 그대로 헤쳐먹었잖아요. 그게 뭐냐? 권력을 민주국가가 아니고 개인의 지 주머니 같이 국가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거리들이 밑에 새끼들 그 돈 처먹고 그걸로 정치하고 하니까 나는 그게 부패가 딴 게 그 부패거든요. 그 부패가 그건 뭡니까? 부패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기회를 힘 있는 새끼가 누가 딱 붙어가 저끼리 해먹어보는 게 부패예요. 그러면 돈도 기회도 그 관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 눈 뜨고 그냥 바보 병신 되고 자기 돈 다 뺏기 소득 뺏기는 게 그게 부패예요. 그게 박정희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지주머니 돈같이 국고를 쳐받아가지고 저끼리 돈 나눠주고 자네 그래 수고해서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전도할 때까지 그 짓 한 게 박정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국가의 틀을 이 사람이 이 근본 철학을 좀 고민하고 양심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는 대놓고 불균형 성장 정책 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부터 그리고 대기업부터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균형 성장 전략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비롯해 몇 개. 근데 불균형 성장 전략한 거는 많지도 않아요. 대만은 균형 성장 정책이고. 그래서 박정희를 내가 우리나라가 불균형과 계급, 빈부격차 이게 틀이 만들어져요. 국가의 틀이 강자 위주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자에게는 국가가 보호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억강구약 우리가 써놨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억약, 고강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그렇습니다. 촛불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강자, 뻔뻔지레가 강자하고 저끼리 막 박수치고 좋다고 후쳐먹고 그게 약자 보고는 빠른 게 문재인 정부까지 그렇잖아요. 급합지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사명이 직면에 있나? 그럼 그런 거를 국가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 패러다임.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얘기입니다. 리패러다임. 패러다임 자체를 국가를 설계하고 국가의 원리를 새로 짜고 리패러다임, 리디자인. 그러면 뭐 권력은 어떻게 하고 선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국가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설계를 한 거에 따라 가지고 건축을 다시 해야 돼요. 리스트럭처, 재구조화 작업.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사유화되어 있어요. 너무 개인 만만세요. 개인 만만세인데 만만세는 누가 합니까? 돈 있는 새끼, 힘 있는 놈이 개인 만만세잖아요. 네? 공공이란 게 개념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도덕성이고 뭐 공공이 없어지는 게 당연히 도덕성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내 새끼 내 집만 안전하면 되고 내 패거리, 내 주변. 그리고 내가 어떤 시험 학기가 됐다,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선거에 했다, 어디 교수를 한다 이러면 내 잘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서 빠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잘 나가 됐습니까? 그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능력. 그러면 시험을 봐가 그래. 니는 100점 맞고 누구는 70점 맞고 점수의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그 시험 볼 때 시험 볼 가기까지 이미 불평등한 구조에서 누구는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학원 하면 못 가고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고 이 짓을 내가 시험 보고 어느 새끼는 맨날 해외 유학 가고 온갖 거 다 해. 과외 1,000원짜리 막 바르고 거기 갔습니까? 그 새끼가 100점 맞은 거고 7점 50점 맞은 거고 왜 차이를 그려두냐고. 그걸 평생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그 정당한 거예요.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게 거기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능력, 개표로 그 능력 차이 별거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조건 안에서 투자를 하면요, 큰 차이 안 납니다. 큰 차이 났다 해도 그걸 가지고 평생 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사업 시험 합격했다, 서울대 들어갔다. 한 번 더 가보면 평생이잖아. 그거는 코미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투 칠 때도 문조가 잘 될 때 있잖아요. 운 나쁘면 안 될 때 있잖아. 그런데 한번 따기가 한번 게임 그걸로 평생 간다 해보세요. 그 승복하겠습니까? 그 화투 칠 때는 왜 승복 안 해요? 그럼 사회 체제를 그렇게 국가를 그렇게 이끄는데 왜 거기에는 이를 제기한 거 왜 저항하지 않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제가 우리 토론 주제도 오늘 토론을 내로 옮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제가 지금 혁명이 필요한 시대인가 그런 것도 한번 토론해보자 했고, 그리고 우리 선한시민의힘이 내년에 선거에서 원래는 우리가 후보를 내고 대선도 나오고 이러려 했는데 그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인연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역할하고 또 이 자기 주체성에 대해 가지고 주체성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 좀 고민해보자. 그 세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혁명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혁명이라는 거는 이 개인의 혁명을, 개인의 내부적인 혁명도 가능하고 이 사회 조직 국가의 혁명도 있잖아요. 그건 혁명은 급격한 변혁, 급격한 전체 시스템이나 급격한 틀의 변혁, 근본적인 변혁을 혁명이라 하거든요. 아니면 개혁이라 하고 뭐 개선이라 하는데, 그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개인도 예를 들어가 어떤 사회 문화나 어떤 집안 뭐 구조나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자기 사고방식을 안 바꾸고 있다거나 하면은 그게 뭐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어느 순간 뭐 자기 죽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게 큰 변혁을 일으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내부의 불만이 분노가 쌓이면 폭발하듯이. 근데 이 사회 국가도 그런 거예요. 혁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혁명의 원인을 이제 쭉 보면은 그 뭐 학자들은 이 불평등 이걸 근본이라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근본 원인을 불평등 심화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이 옛날에 뭐 저 요순 임금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저 현대 왕조 사회, 현대 국가까지 이 왕조가 바뀌고 혁명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왕조를 하거나 기업을 새로 만들면 초기에는 그 새로 만들 때는 문제가 많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계획을 해서 땅도 나누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왕조가 창건됐을 때 한 50년, 100년은 가장 이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저들끼리 그 권력의 불안정은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진 자가 점점 다 갖게 되잖아요. 거기에 나라가 부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면은 국가 전체의 부가 예를 들어가 1조라 치면은 뭐 9,999억을 위에 1% 다 쳐먹으면은 나머지 99% 백성이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 불평등에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평등을 일으키는 뭐 부패했다,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했다, 뭐 제도가 잘못되가, 뭐 특권이 많다, 뭐 분산이 안 된다. 그건 다 부수적이고 그것들이 나타나는 게 불평등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그러한 혁명 구조로 흘러가기까지는 그 제도적인 견제, 그런 감찰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부패해버리고 돈 처먹고, 뭐 우리나라 조선왕조 때도 사안부 사관은 공무관 3사가 있지만은 그게 이 사색 감정으로 기득권 저끼리 파랑지해가지고 해먹으면은 거의 있는 애들 거 썼고 우리 검사 판사 개 차반되거나 똑같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 돼보거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암만 그 감찰 똑똑한 놈 나눠도 그 강시간 나눠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계속 그대로 딱 대표를 뽑아놓으면 그 새끼들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 놈이 대다수면 밑바닥 표심을 대변해가 법 제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는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면, 산업혁명 이것도 과학기술 발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과학기술 발달해서 새로운 기술 제품 막 나오고 양식 생산 체제 바뀌면은 그 옛날 걸 가지고 그대로 고시하고자 하는 게 더 이상 키가 컸는데 옷을 꺼내고 어디 보면 터지듯이, 그게 혁명이 과학기술이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과 더불어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도 커지고, 근데 그걸 눌러놓고 그게 체제가 뒷받침 못하면 그게 또 혁명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와 더불어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주화, 사람들이 또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세속화라는 거는 그 사회가 점점 세속적인 물질적인 가치, 물질적으로 분화되고,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가 사람들한테 더 편하게 쉽게 추구되는 그런 게 심해질수록 그게 이제 그건 좀 나쁜 거죠. 공적인 그 사명감 이런 거하고는 좀 그래버리잖아요. 그게 오래 차면은 그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불평등의 심화, 이게 당장 폭발을 시키는 거죠.